Hi everyone, this is the second time of Easy Story House. This time it's Intermediate 3. The title is The Selfish Giant.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화를 어렸을 적에 한글책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스토리도 스토리였지만 그 illustration, 그림이죠. 사파가 지금까지 기억에 잘 남는데요. 이렇게 분홍색, 굉장히 화사한 분홍색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정원에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아주 깔깔거리면서 웃는 그 그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Selfish Giant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딱 집어드는 순간 그 그림이 이렇게 반짝하고 싹 지나가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하기를 어렸을 때 이렇게 읽었던 책이 한글이든 지금 아이들 이제 영어든 이렇게 평생 삶의 자양분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스토리는 The Selfish Giant, 이기적인 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 다들 아시나요? 거인의 정원. 자, 첫 시작은 바로 거인의 정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인의 정원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복숭아 나무도 12그루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봄의 정원에서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인이 돌아오죠. 알고 봤더니 잠깐 여행을 떠났다가 아주 긴 시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이 Selfish Giant라서 깜짝 놀라죠. 어디 남의 정원에 이 아이들이 와서 노냐. 그래서 아이들을 다 내쫓아냅니다. 그리고 높은 벽을 세우고 들어오지 마! 라고 하는 순간 거인의 정원에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속 겨울이 지속이 되죠. 다른 곳에서는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가을이 오지만 유독 거인의 정원은 계속해서 겨울만 지속이 됩니다. 왜 봄이 오지 않는 걸까? 거인도 지치겠죠? 그래서 외롭고 지친 거인이 왜 나의 정원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라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지저귀는 새소리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창문을 열어봤더니 와우! 예, 바로 이 장면이죠. 제가 기억에 남았던 그 그림입니다. 다시 정원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햇살, 그리고 반짝이는 햇빛, 아름다운 꽃, 봄의 향기,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겨울이 지나가고 거인의 정원에 봄이 찾아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벽에 구멍이 있었는데 구멍으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봄이 찾아오고 거기서 거인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마무리 엔딩은 참으로 가슴이 찡합니다. 조금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동적인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Selfish Giant입니다. 자, 이번의 스토리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스토리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길고 어휘나 문법의 수준도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게 Intermediate 3죠. Knock down, 그 다음에 shake off, cloak, creep이라는 꽤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스토리북을 읽는 아이들의 수준 정도라면 이 스토리북을 우리가 하는 목적이 보캐블러리를 하고 그래머하고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긴 호흡의 스토리를 누가? 학생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전체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선생님이? No. 그렇죠. 학생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막 주도로 하기보다는 누구 주도로? 우리 아이들 주도로, 자기 주도 학습이라 아이들 주도로 뭔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퍼실리에이터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저의 강의도 수업 시연보다는 약간의 이제 렉처 수준으로 조금 성격을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연을 할 게 별로 없고 티처스 가이드에 너무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아이들은
이렇게 스토리북을 진행을 해가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정도의 인터미디어트 정도의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긴 호흡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길다 싶으시면 약간 뭐 3개, 4개 정도의 청크로 끊어 가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선생님이 뭐 일일이 설명 그런 것은 어린아이, 비기너 단계에서는 사실 도입부가 선생님께서 주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교사는 이렇게 끌어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스토리의 첫 시간은 아예 학생들의 독서 시간으로 시간을 빼주십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책을 잘 안 읽고 오기 때문에 스토리를 직접 하기 전에 그냥 okay, it's time to read 그러면서 조용히 백그라운드 뮤직 잔잔히 깔아주시고 10분 정도, 15분 정도 알아서 만약에 이렇게 몇 가지 청크로 이렇게 세분하게 자를 경우에는 조금 작은 시간, 아무튼 시간을 내서 학생들이 그 시간 동안 혼자 silent reading, independent reading을 하는 시간을 처음에 배정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쭉 읽으면서 오케이 이렇게 발단 전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럼 가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을까요? Ask questions to the teacher?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한글로 된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때 막 사전을 찾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몰라도 이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유추를 하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타날 때는 이렇게 전후 좌우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하죠. 굉장히 중요한 리딩 스킬입니다. 그런 것을 Did you seek meaning from context? 아시겠죠? 컨텍스트를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한다는 뜻이죠. 추론 능력입니다. 굉장히 advanced level reading skill이죠. 그래서 앞뒤의 단어라던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이게 뭐 이런 의미인가 보다 아니면 이거 별로 안 좋은 의미인가 보다 이거 별로 중요한 뜻 아닌가 보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술술 넘어가는 이 추론 능력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독해를 하면서 길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독해 능력이죠. 리딩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늘려감에 따라서 나중에는 아주 긴 글을 이것보다 더 긴 글도 짧은 시간에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켜지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이렇게 유추하면서 쑥쑥 읽어가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입부에서 지난 시간 비기너 단계에서는 교사가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수업 시간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모르는 단어 유추해서 쭉 읽어가는 그 시간으로 도입부를 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아이들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대충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페이지별 정독을 하게 되겠죠. 이제는 보캐블러리도 알아야 되고 뭐 조금 어려운 구문이 있으면 같이 해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 페이지별 정독 부분은 티처스 가이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익숙하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전체 줄거리 파악에서 페이지별 정독으로 바로 넘어가기가 좀 갭이 큰 것 같아서 오늘 저의 강의의 초점은 여기 중간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하나의 단계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다 같이 핵심 사건의 정리.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체 줄거리는 big picture 그렇구나. 페이지별 정독은 정말 2페이지, 3페이지 막 라인 바이 라인 해석하고 단어 뜻 외우고 그런 그 사이에 굵직한 사건을 쭉 연결해서 전체 줄거리보다는 조금 더 세세하게 하지만 페이지별 정독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러프한 그런 중간 단계, 브릿지 단계, 요 단계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이때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것이 core map. I call this core map. 제가 그냥 이름 붙이는 게 core map이에요. 잠깐 보여드리면 조금 흐릿해서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제목을 쓰고 쭉 라인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잔 가지를 그려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책을 읽으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름이 core map, core, 핵심이 되는 것을 모아라. 그래서 core map입니다. 한번 예를 보여드리면, 자, 이것이 첫 번째 scene이에요. 스토리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Okay, is it finished? Okay. 자, 이제 스토리를 한 페이지를 보셨죠. 이 첫 번째 scene에 대한 긴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what was the main event? What was the main thing? 자, 긴 것 중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Yes, you got it right. 바로 The children used to go and play in the giant's garden. 이것이 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 소리가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애들이 여기서 신나게 놀았다. 라는 것이 메인 이벤트죠. 핵심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가지, 첫 번째.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데 the second scene, what happened? Yes, the giant came back.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림과 스토리를 잘 보시면 네, 아이들을 쫓습니다. 그리고 높은 벽을 세우는 것이 세 번째 핵심 사건이죠. 그래서 he built a high wall around his garden and keep out. 오지 마! 이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학생들이 처음에는 전체 줄거리를 뭉뚱그려 이해를 했다면 이전에는 핵심 사건을 위주로 씬을 나눠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core map에 first scene, the second scene, the third scene 이렇게 summarizing을 하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material, 템플릿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core map 보여드렸고요. 이것이 공간상으로 조금 좁다 그럴 경우는 A3로 확대 복사를 하시면 되고 또는 간단하게 뭐 이런 거 그렇죠. 많이 보셨죠. 사실 이게 영러너 때 많이 쓰는 북 아트죠. 아코디언 북이라고 해서 간단하죠. 이걸 이제 앞뒤로 모으면 아코디언 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scene 1, 2, 3, 4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를 이제 채운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전체 사건이 한눈에 그냥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any material is okay 그런 걸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역시나 보시다시피 그냥 공간을 빵빵빵빵 줘서 지금 여기에는 9개의 칸이 있는데 넘버링을 해서 역시나 이 순서대로 여기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핵심 사건을 그러니까 the logic is the same, but various types of materials. 마지막 이것이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포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포도처럼 포도 알라리에 똑같이 메인 이벤트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체 스토리를 조금 더 narrow down 하면서 흐름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템플릿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Core map is okay. This kind of accordion book is okay. Or the other things. So you can come up with your own stuff.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핵심 사건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페이지별 정독으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뭘 하자? 네, 핵심 사건의 keywords를 이제 조금 더 하자. 여기 하기 전에 그 핵심 이제 사건의 키워드가 있으면 조금 더 그걸 끄집어내면 그 다음 단계인 페이지별 정독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네, 이러한 또 오르거나이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고 이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타임라인이라는 그래픽 오르거나이저인데 직접 뭐 만드셔도 되고요. 이걸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It's really simple. Okay, let's go back to the first scene. 그쵸? 우리는 이 첫 번째 핵심 사건을 이제 이해를 했고 이것이 The children used to go and play in the giant's garden 이라는 핵심 key sentence를 뽑았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Let's go a little further.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CD로 들었던 익숙한 문장이죠. 자, 쭉 보시면 Okay, every day after school, all the children used to go and play in the giant's garden.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좀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자는 거죠. 근데 쭉 읽어보시면 아래쪽은 무엇에 대한 묘사? Yes, his lovely garden에 대한 description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렴.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So what are the key words describing Giant's lovely garden?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쭉 보면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죠. 이거 역시 아이들에게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독해 능력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쭉 읽어보면서 각각 답이 다르게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아이들로 하여금 눈을 떠서 뭔가 조금 더 중요한 정보, 조금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답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것은 okay, soft green grass. 자, 이미지 떠올리세요. Soft green grass. And what else? Yes, beautiful flowers all over the garden. And what's next? Yes, 12 peach trees. 오, 복숭아 나무가 12그루나 있습니다. 복숭아 꽃이 바로 복사꽃이죠. 분홍색으로 굉장히 예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Okay, how happy we are here.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키 이벤트와 그 페이지에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작업.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타임라인 그 오거나이저에 메인 이벤트를 쓰고요. The children used to go, blah blah. 그 밑에 이제 찾았던 키워드를 하나씩 써 내려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And you can do the same with the second scene. 그래서 second scene, the giant came back. 그리고 패스지 한번 볼까요? So the giant came back. This was the key sentence.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을 살펴보면 아하, 걔가 친구 집에 놀러 갔었나 봐요. His friend giant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for 7 years. 7년 동안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는데 탁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he came back. He was away for 7 years.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시 두 번째 씬을 적고 밑에 keywords. What was the key expressional words? Yes, went to his friend and then for 7 years. 이렇게 쭉 정리를 끝까지 쭉 하게 되면 사실 페이지별로 정독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내용을 충분히 습득을 하고 keywords까지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확실히 acquisition을 하지 않더라도 노출이 되면서 그다음에 조금 더 세세한 comprehension이 갈 때 학생들이 자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페이지별로 정독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처스 가이드에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질문과 여러 가지 템플릿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more detailed comprehension and vocabulary acquisition. 그래서 스토리북 다 하고 나면 vocabulary가 이제 쌓여야겠죠. 그래야 그 다음 스토리를 읽을 때 또 좀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story summary. Okay? And then story mapping. 지난 강의에서도 story mapping에 대해서 그냥 살짝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는데 What is story mapping, by the way?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tory summary and story mapping? story mapping? 스토리를 mapping? 어떤 지도화한다? 예, 맞습니다. story summary는 그야말로 summary 하는 것이고요. story mapping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스토리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토리 서머리는 이제 약간 이쪽 부분이고요. 위에 이제 타이틀, 네, 배경, 주요 인물 이렇게 약간 분석하는 것을 스토리 매핑이라고 합니다. So for example, title
The selfish giant. And setting, time and place. 타임이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many years past 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타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뭔가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until the giant died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거인이 이제 he passed away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타임으로 임의로 한 거죠. 학생들은 다. The answers may vary.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place는 yeah, of course, it's the giant's garden. 자, characters. 메인은 누굴까요? Yeah, of course, it's giant. And others, children.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되겠죠. 그 중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3개를 선별해서 메인과 디테일을 섞어서 쭉 쓰는 것이 바로 스토리 매핑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도 괜찮아요. 티처스 가이드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뭐 창의력과 상상력과 이런 thinking, critical thinking skill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after reading activity를 또 많이 하시죠. 독후 활동. 여기까지밖에 없지만 선생님들께서 교재에 따라서 이건 이런 독후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가 혹시 나시면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고 싶더라고요. 예, write a letter to the giant. 그래서 giant가 처음에는 굉장히 selfish하게 나오다가 나중에는 마음을 열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거인이 되다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감동적으로 엔딩이 됩니다. 그걸 읽고 나서 내가 거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그럼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쓰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스토리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after reading activity를 통해서 스토리가 내가 되고 내가 스토리가 되는 personalization이 이루어지면서 좀 틀린 영어로나마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런 활동으로 마무리를 하면 하나의 긴 스토리를 처음에 덩어리부터 잘게 마지막으로는 나의 것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것은 보시다시피 The Selfish Giant 높은 단계의 하지만 챕터 북은 아직 아니에요. 챕터 북은 말 그대로 챕터가 있는 거예요. 챕터 1, 챕터 2, 챕터 3. It's even a longer story겠죠. 그래서 챕터 북 가기 전에 하지만 긴 호흡을 가진 스토리북을 어떻게 아이들이 스스로 읽어내고 리딩 스킬을 개발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몇 가지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I hope you like this class. And next class, it's going to be the last class in this teacher training. And it's going to be about storytelling. Yeah, storytelling. Is it another time of storytelling? 자, 제목은 storytelling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writing에 대한 수업이 되겠죠. 자, 다음 시간 writing 수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see you next time.